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간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 구조를 해보기 전에 오늘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 국내 시장은 어제 전일 대세 공휴일로 휴장을 했었죠. 근데 전일 시장이 미국 시장도 휴장을 했었고, 근데 유럽 시장을 보면 유럽 시장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상승이 많이 좀 밀리는 모습 나와서 국내 시장도 이 차익 매물에 대한 걱정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했던 게 최근에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은 부채 한도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뭐 거의 타결이 되는 쪽으로 거의 다 가 있기 때문에 이 우려감은 감소를 했죠. 감소됐던 우려감은 주말 사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와중에도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반도체였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사실은 시장이 많이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이 국내 시장 전부를 샀다기보다는 반도체만 샀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반도체로 수급이 거의 집중이 많이 됐었거든요. 반도체만 올랐고 반도체가 조금 더 많이 올랐는데 유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사실 걱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에서 차익 매물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도 좀 밀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 우선은 이 전기전자 쪽으로 반도체 많이 사는 건 그대로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으로 반도체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거래소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6,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섹터의 외국인 순매수는 7,500억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 금액보다 전기전자 매수 금액이 더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전기전자 외에는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뭐 운수장비와 철강 금속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우려감을 가졌었던 반도체에 대한 조정, 이 부분 우려감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반도체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음봉을 달긴 했지만 그래도 1% 가까운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5, 2.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가장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국내 시장 차익 매물은 나오고 있어요. 개인과 기관을 통해 차익 매물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특히 전기전자 섹터를 들어 올리는 이 힘으로 인해서 시장은 잘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파는 쪽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은 나오지만 외국인의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 여전히 좀 식지 않았다라는 걸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이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이 반도체, 사실 전기전자 섹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주목을 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주목을 했었고 최근에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시가총액 1위와 3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2위와 6위와 7위에 2차 전지가 포진이 돼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사실 이 두 섹터 중에 하나만 거의 주목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차이점이 생겼죠. 삼성전자 2.5% 오르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에 외국인이 많이 집중이 돼 있다는 건 공통적인 모습이 나오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전기전자의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한 그 외의 섹터들로도 매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LG이노텍이 오늘 6.75% 상승하고 있고요. LG전자도 10.6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3.4% 정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 종목은 사실은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아니지만 하반기의 실적이 좋다라는 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반도체 사기 조금 부담스럽거나,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받았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덜하지만 조정이 마무리되었을까? 혹은 추가적으로 매물이 더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런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우려감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전기전자 섹터의 그 다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면서 하반기 실적이 좋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까지도 매기가 많이 좀 쏠리고 있다. 전기전자 섹터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도가 나오는 섹터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전기전자 섹터는 매수가 나오는데, 매도 나오는 섹터를 보면 대표적으로는 자동차입니다. 운수장비 쪽에 있어서의 기아와 현대차가 2% 좀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기아와 현대차가 나쁘다기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차익 실현 매물, 오늘 여기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도 같이 좀 나올 법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차익 매물은 이 외국인과 기관 통해서 운수장비 쪽, 특히 자동차 쪽으로 해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살펴본다라면은 철강 금속 쪽으로 해서 철강주들도 오늘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CC라든지 아니면 이 화장품주라든지 중국 관련해서 이 한한령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주들 그리고 LCC 관련한 종목들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중국은 좀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중국에 있어서의 이런 모멘텀을 희석시킬 만한 그런 우려감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이슈가 조금 소멸이 되는 가운데 우리 지수 역시도 잘 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또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CSA 코스믹인데요. 조성아 화장품 브랜드로 알려진 브랜드죠. 지난 거래일에는 2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소식에 상한가로 올려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16%대 하락률을 펼치면서 1,834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OCI 홀딩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할 상장 첫날입니다. 급락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14%가 넘게 빠지고 있고 OCI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이 하락합니다. 12% 넘게 빠지게 되면서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12만 3,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F셈이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자와 LED 조명 또 모듈 제조를 판매하고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는 13%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2만 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반 리튬까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8%, 9%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9,43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해볼 종목, 오늘 분할 상장을 하게 된 OCI를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서 OCI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소재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지금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분할을 했을 때 보통 분할했을 때 지주사와 사업회사 뭐 이렇게 분할을 하면 보통 사업회사는 오르고 지주사는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OCI와 OCI 이 홀딩스를 본다라면은 뭐 지주사와 이 소재 기업 뭐 이런 부분들로 나눠보기보다는 사실은 OCI 홀딩스는 맞죠. 지주회사의 개념은 좀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OCI 홀딩스는 떨어지고 OCI 사업회사는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안 맞죠, 이게. 두 종목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떨어지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거래 정지 기간들이 있었죠. 이 회사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을 하면 거래 정지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이 좀 묶였었기 때문에 돈이 확 풀리게 되면은 우선은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상장 첫날에 매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래 정지가 풀리는 첫날에 매도를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할 첫날에 따른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들로 인해서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오늘은 펼쳐지는 물량들도 좀 있고요. OCI 홀딩스는 홀딩스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기존 사업, 태양광 쪽에 이런 물량들도 좀 남아있는데 OCI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소재 그리고 카본 케미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 회사로 평가를 사실은 다 받으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소재 회사, 지금 반도체가 분위기가 나쁜 게 아니라 소재에 대한 분위기들이 좀 좋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사업회사인 OCI에도 악영향을 좀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소재 그리고 카본 케미칼도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 화학 업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후퇴가 되면 정유화학도 업황이 좋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화학 업황도 좋지가 않았는데 카본 케미칼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호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은 좀 우려감이 좀 덜한데 최근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소재 업체들에 있어서의 그런 이 물량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 한 번에 좀 반영이 되면서 OCI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작년하고 금년은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매출액도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도 그렇고요. 그동안 있었던 소재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오늘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OCI의 경우에는 카본 케미칼 분야의 업황은 괜찮지만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업종들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한 시각이 나오면서 같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하락만 놓고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본업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오늘은 우선 그동안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팔지 못했었던 이런 물량들이 오늘 하루 동안 좀 쏟아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물량 소화한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버티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사실은 지금 자리가 거의 최저점 수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좀 잘 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오늘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오늘 장중에도 도달을 했었죠. 1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씨의 경우에는 지금의 하락이 좀 무섭긴 하시겠지만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가에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가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목표 주가는 15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을 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를 구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40억 규모의 LFP-셀 공급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RF세미 같은 경우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4월 이전에 2월과 3월 놓고 보면 2,000원, 3,000원, 4,000원 그리고 5,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죠. 이 4월부터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5,000원 정도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장중에 4월 한 달 동안 6배 정도 상승을 해서 3만 원 가까이 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4월 급상승한 이후에 조금 조정 나왔다가 다시 2만 원대 초중반 정도로 갔다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가가 최근에는 좀 횡보를 했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상승에 대해서 좀 반납하는 모습이다 정도로 보면 안정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적이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3년 동안 계속 300억 원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20년도, 21년도, 22년도 3년 내내 좀 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이 작년부터 좀 좋지 않았다 혹은 재작년부터 좋지 않았다 그러면 이 반도체 업황이 작년부터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작년의 실적은 좋지 않았었고 그러면 금년 하반기 혹은 내년부터 실적이 좋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 적자가 20년도 마이너스 210억, 21년도 110억, 마이너스 110억, 22년도 마이너스 105억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 연초 2월과 3월, 1월, 2월, 3월 대비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감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가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23년도 실적의 반등이 필요한데 이 실적 반등에 대한 부분은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23년도 실적 반등이 확인이 되면 다시 재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RF세미는 지난 한 달 동안 급상승한 이후에 지금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올해 실적 반등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은 도망가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겠고요. 도망을 갔는데 2만 원을 좀 잘 지지한다. 지금까지 사실은 4월 달에 상승한 이후에 2만 원 정도, 2만 원 내외에서 지지하고 다시 소폭 반등하고 또 하락했다가 2만 원 내에 지지하고 또 상승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좀 나왔습니다. 실적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이 2만 원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2만 원 정도를 잘 지지한다라면 다시 한번 일정 부분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금 좀 도망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2만 원이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면 2만 원에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2만 원이 깨져서 손절 가격 19,500원까지 간다라면 여기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만 원이 깨지고 나면 15,000원 아래에서 지지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워낙 좀 많은 가격이 밑으로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우선은 도망가시는 전략 그리고 매수 가격은 2만 원 지지를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19,500원, 2만 원 지지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25,000원까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의 경우에는 일단은 도망가는 전략을 취해보시고요. 2만 원을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매수하시는 가격은 2만 원대, 손절하신다면 19,500원,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 리튬인데요. 2차 전지 소재주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전망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산화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빠지기도 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어반 리튬 저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 어반 리튬도 리튬에 대한 붐이 좀 일었었죠. 연초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은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어반 리튬도 연초에 뭐 10,000원대 초반, 12,000원, 13,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움직이던 게 4월 달에 35,000원 정도까지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작년부터 따진다면 사실 작년 하반기 한 4,000원, 5,000원에서 움직였던 주가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따져본다라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35,000원이면 한 7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이 나왔고요.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이 나오면서 어반 리튬도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이 2차전지주 조정과 함께 조정을 받았다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업체에 대한 반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CI 말씀드릴 때도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기간 OCI가 분할 중이라서 거래 정지 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이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반 리튬 같은 경우도 2차전지의 그런 조정 마무리, 그러면서 반등이 언제 되는지가 섹터별로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리튬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럼 살펴봐야 되는데 어반 리튬이 매출액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2020년도 250억. 그리고 21년도 179억, 22년도 207억입니다. 매출액이 상당히 좀 낮고 21년도와 22년도는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500억,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큰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반 리튬, 이름처럼 리튬 관련된 사업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본업, 리튬 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 진행 여부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반 리튬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주 전반적으로 섹터가 좀 끌어올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리튬과 관련한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사실 본 사업의 매출액과 이익 대비해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주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은 지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비싸다는 부담감이 있고 아직까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리튬 사업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판단 하에 이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121선 18,500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붕괴하고 그리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면은 13,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왔을 때는 이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유효한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다시 한번 반등한다 그러면 23,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한 21선 정도의 가격입니다. 21선 정도인 23,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반 리튬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13,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보셔도 좋겠고 손절 라인은 12,000원, 목표 주가는 21선인 23,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오늘 종목들 구조해봤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종가 베팅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5월 23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LX 세미콘이 지금 고가를 기준으로 5%대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계시죠. 네, 오늘 한 6%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몇 개가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런 것들이 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X세미콘은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해서 팹리스 쪽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차량용 반도체, 뭐 MCU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그 성장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일단은 횡보하다가 일단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LX세미콘 말씀드릴 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나쁘지 않다.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도 일단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기관들은 조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 정도로 뭐 이 종목이 눌릴 정도는 아니다. 외국인들이 더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에 대한 리뷰도 좀 해볼게요. 이 종목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5월 9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휴메딕스가 이제 무려 1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신데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제가 5월 첫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첫 방송 출연할 때 언급한 종목입니다. 5월 9일이고요. 5월 달에 상당히 좋은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필러라든지 또 관련된 제품들, 화장품들, 또 검안제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이제 그 지난 1월 달, 2월 달에 형성되었을 매물을 이제 돌파를 시도한 것이고 아직은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중국이 네이버를 차단을 하면서 약간 중국 리스크가 좀 발생했죠. 그게 휴메딕스에 발생했다기보다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뭐 엔터, 뭐 중국 소비주들이 전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뭐 이 기업에는 상당히 단기적이다. 뭐 이 기업의 실적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고 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엄청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메딕스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이 조금 제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은 일단 지수는 잘 가고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 수가 코스피 시장을 보면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종가 베팅 어떤 종목을 해봐야 할지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키워드 힌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4차 산업 제조 공정을 혁신한다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4차 산업 제조 공정 혁신이다라고 하면 로봇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해요. 본부장님. 뭐 지금 4차 산업이 올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로봇 관련돼서 오늘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를 지탱할 4차 산업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AI 관련돼서 이런 것이 또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렸었죠. 그래서 AI 관련된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 섹터가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회사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긴 하셨는데 일단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로봇 쪽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로봇 쪽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4차 산업 하면 또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좀 많은데 왜 로봇 아니면 저는 또 이제 떠오른 게 AI. 근데 AI도 방금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다 어느 쪽일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뭐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AI나 로봇처럼 미래를 선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래형 차가 전기차기 때문에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주목해 볼 만하고 또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또 이 회사가 또 관련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보이는 거랑 좀 관련이 된 회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소재 부품 쪽 회사라서 우리가 실제 이 회사의 제품은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지금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럼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안에도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모르겠고 그럼 어떤 분야에 주로 쓰이나요, 본부장님? 뭐 지금은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ED 관련해 가지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쪽에 네. 제품이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쪽 그럼 전기차를 모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그쪽 관련해서 이 제품이 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없는 곳이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반도체랑 많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반도체 네. 쪽에 주목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라든지 뭐 기판. 기판. 네. 네, 그렇다면 이 섹터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저는 지금 들었을 때 나올 만한 섹터가 다 나온 것 같아서 이 네. 섹터가 지금 말씀해 주신 섹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본부장님? 네, 뭐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NZC라는 회사예요. 뭐 다들 생소하실 겁니다. 이 회사가 상장한 지는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생소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전기력을 이용한 잉크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전력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제품을 그 안에 들어간 소재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HD 잉크젯 이 제품이 사용하는 분야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뭐 PCB, 뭐 바이오, 뭐 배터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기차를 모시는 분이면 그 안에 이 제품이 일부 소재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OLED가 됐든, 뭐 마이크로 LED가 됐든, 새로 TV를 구매하신 분들 제품에도 당연히 소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DDR5가 됐든, 뭐가 됐든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노 공정이 더 세분화될수록 이 회사의 제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전기력을 이용한 잉크 제어 기술 분야에서는 거의 이 회사가 독점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기술력이 거의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날 정도다. 네. 그러니까 이름은 생소하고 중소기업이지만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영국에서 좀 전망하기로는 현재 이 시장이 2021년 같은 경우 69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는데 2030년 정도가 되면 740억 달러까지 그럼 한 10배 이상 그러면 지금 2023년이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구간에도 한 10배 이상의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작년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도 상당히 급증하는 부분들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마이크로 LED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이 미는 게 마이크로 LED 쪽입니다. 그러니까 OLED 쪽은 LG가 꽉 잡고 있고 삼성도 중소형 쪽에 OLED는 뭐 90% 이상, 98%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형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하고 OLED를 혼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미는 건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LED 시장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 LED 시장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2032년이 된다라면 3,596억 달러로 연평균 80% 이상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출하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회사의
소재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라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반도체도 뭐 지금 DDR5지만 또 몇 년 지나면 DDR6가 됐든 뭐가 됐든 또 HBM 반도체가 됐든 계속해서 하이엔드급의 제품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회사의 소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최근에 3, 4월 달에 많이 올라왔었고, 좀 한 달, 두 달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또 좀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엔제스과 관련해서 뭐 7년 동안 10배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뭐 주가 측면에서도 보면 뭐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는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보통 이 회사의 거래량이 한 20만 주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그 대주주 물량이라든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발행된 주식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동시효과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적어 보이는 거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2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씩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요, 엔젠만이 조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의 이 회사가 거의 뭐 독과점 형식으로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기업들도 몇몇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회사를 따라갈 만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어떤 생산 능력,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뭐 엔젠만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사업 분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EHD라는 걸 저는 좀 생소하게 들리기는 해요. 좀 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다라고 저희가 좀 명확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생소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뭐 IT 쪽은 제가 전문 공학도가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뭐 쉽게 설명해 드린다라면, 네. 이제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납땜이라 그러죠. 기판 네. 이렇게 뒤쪽을 보면 납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해서 연결을 그 연결을 하고, 해서 이제 그걸 통해 전류가 통해서 이제 이 기판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납땜 비슷한 거를 이걸 대체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를 스마트폰이든 뭐든 상당히 사양이 높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열 제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랬을 땐 또 작은 전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큰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큰 전력을 사용해도 큰 무례가 없었다라면, 지금은 큰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 처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열이 심해질 것이고, 이게 발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전력으로도 제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동일하지만 스마트폰을 친다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품은 사용은 거의 비슷한데 배터리 효율성은 높아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초전력을 활용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을 내더라도 배터리의 성능은 더 오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은 이 전력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 회사의 제품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열 제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업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니까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좀 견조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대 상승률을 펼쳐주면서 2,584선의 거래를 마감할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97%의 강세로 85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2,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이 오전에 약간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오후로 갈수록 상당히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좋은 뉴스들이 오늘 좀 그래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목요일에 엔비디아의 그 호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3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목요일 장도 좋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조금 아쉽게 끝났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을 했었고 또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어떤 우려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것이 다른 IT 섹터를 끌어올리면서 강하게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시장은 좋았습니다만은 또 목요일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같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한도 협상 해결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최근에 우리나라의 증시 패턴을 보면은 좀 먼저 좀 눌려 있다가 그러한 호재들이 다 확인이 되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그냥 동일합니다. 시가 고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의 마감을 좀 앞두고 있고요. 좀 2,600포인트를 돌파시키지 못한 부분들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연중 신고가에서 마감을 한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까지 밀렸었으면 그 상승폭을 줄였었어요. 시가 0.8% 갭상승 출발했다가 보합권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5일선에 딱 붙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대감들, 특히 아침에 보면 코스닥 관련돼서 상한가가 단 한 종목도 없었거든요. 아침에 네.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20% 정도 오르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래도 상한가 종목이 한 4-5개 종목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스, 제이션 시스템, 해성 TPC, 엔텔스, 비플라이프 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라든지 AI라든지 또 좀 2차전지 쪽으로 해서의 어떤 이슈가 좀 있는 기업들 쪽에 어떤 매스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소비주들 그동안 네. 눌렸었던 엔터주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중국 소비주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대감들이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많았던 월요일의 시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집중된 거겠긴 하겠습니다만은 전기전자 업종에 8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6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코스닥도 1,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도 5천 계약 이상. 장중에 이게 매수가 좀 줄었습니다만 오히려 오후장 갈수록 매수가 더 유입되면서 내일 시장도 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도 저희는 함께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비중을 확대해 볼 만한 섹터는 어디일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께서는 종합 상사라고 답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외국인 매수세에 주목을 해보면서 반도체와 엔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딘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께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도체 훈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반도체 후공정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최근에 한 종목별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부정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한 어떤 뷰는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증시가 나스닥은 신고가입니다. 14,4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왔죠. 그 역할을 한 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30%가 넘는 상승을 좀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만은 나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S&P 500 지수를 봐야 되죠. S&P 500 지수는 여전히 4,200포인트를 돌파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200포인트에서 딱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고요. 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고 하지만 부채한도 협상에도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 하락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어저께는 이제 미국 증시의 휴장이었고요. 우리나라도 휴장이었습니다만은 유럽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도 선물은 상승하고 있지만 막 폭등이 아닙니다. 0.3%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 4,200포인트 박스권 상단 돌파를 좀 초입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또 반대로 해석하면 더 이상 호재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마저 좋게 해석이 되면서 끝난다라면 이제 시장은 바로 이제 FOMC 쪽으로 시선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뭐 6월 달에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패드워치에서 본다라면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인상 가능성이 거의 뭐 10% 미만이었거든요. 8% 정도까지 인상 가능성이었는데 지금 거의 반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미 국채금리 10년물도 지금 3.6%를 좀 상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가 단기 지수상으로는 조금은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월 중순 이후에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코스피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0포인트 돌파는 못했지만 네. 5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5%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도 꽤 많은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약간 이제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주가 지수를 좀 더 끌어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환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그러한 힌트가 나왔던 것이죠. 2차 전지가 쉬어갔다가 올라왔다는 부분들. 또 로봇이라든지 다른 섹터들도 조금은 쉬는 과정에서의 어떤 오후장을 갈수록 약간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반도체만 치고 나갈지 아니면 반도체도 소부장 쪽으로 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른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같이 올라갈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뭐 이번 주말까지의 코스피의 추가적인 완만한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조금은 부침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큰 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 이벤트들이 다 소멸해갖고 이제는 앞으로 약간 우려감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고용 지표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나서 이제 그 FOMC 6월 14일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횡보세 옆으로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 지수는 그렇게 약해도 종목별 장세는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모습이 이번 주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온다라면 뭐 자동차 그동안 좀 많이 쉬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아니라 소부장 쪽에 조금 더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는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횡보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간 쉬어갔던 업종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현명한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